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드린 거 말고 지난 시간에 이의 신청까지 다 끝났어요. 출원 절차. 그래서 쪽지 시험 8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쪽지 시험 8회를 안 가져와서 핸드폰을 열고 봐야 되는데 참 강사가 앞에서 핸드폰 열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8회 상표법입니다. 상표법.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역삼에서 공부하시나요? 제가 그 설문조사 보내주셨는데 그 매칭이 안 돼. 얼굴이랑 이름이랑. 역삼 하시고 역삼에 공부하세요? 안 하고. 그때 달라요? 카페에서 하실 때 있고. 그분이시구나. 오케이. 역삼 공부하세요? 오케이. 역삼 일비스 독서실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룹 설정할 때 좀 같이 좀 묶어드리려고 현장 주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자, 보겠습니다. 먼저 9회 아닌데 8회죠. 8회. 그냥 이렇게 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제 거 하나 또 따로 뽑아달라기 좀 그래갖고 이렇게 했어요. 자, 쪽지시험 8회 자진보정입니다. 1번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보정은 거저결정 불복심판 청구하고 1개월? 아니죠. 30일이지. 1개월이랑 30일 달라요. 우리 기간에 계산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1개월로 정하면 역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1로 정하면 자연적 계산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자, 2번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보정은 거저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 단계에서 거절이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에는 물론 절차 계속 신청에 따른 기간에도 보증할 수 있다. 거절이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간에 보증할 수 있죠. 맞죠? 근데 그 의견서 제출 기간에 의견서 못 냈어. 그럼 절차 계속 신청 제도라고 있다 그랬어. 그럼 그 기간이 결국은 추가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또 보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은 최초 상표 등록 출원과 비교했을 때 그 요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맞죠? 40조 보정은 요지 변경 아니어야 되고 41조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니면서 플러스 알파 더 있죠? 그게 뭐야? 거절 이후에 한정된다거나 이의 신청 이후에 한정된다거나 그런 게 있죠. 플러스 알파 없는 경우도 있지. 41조 보정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뭐야? 재심사 청구 기간에 보정하는 경우 플러스 알파 없었죠. 따로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4번 출원 공고 결정 후에 보정 41조 보정을 말해요. 은 최초 상표 등록 출원과 비교했을 때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 및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틀렸죠? 41조 보정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 40조 보정과 후의 보정 50조 보정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보정된 내용대로 상표 등록 출원된 것으로 본다. 세 글자 소구표. 소구표는 있지만 조심할 거 규정은 없어요. 법은 없지만 해석상 소구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6번 상기 5회 보정의 효과는 명문의 규정 틀렸죠? 해석상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7번 심사관은 보정이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맞죠? 특허는 조금 다르지? 특허는 특허법 47조 1항 본문 1항 1호 시기 보정은 보정 각하 안 하죠? 무조건 보정 각하 안 해. 보정 받아주고 최명도 벗어나면 거절이후 통지하죠? 최후 거절이후 통지가 되겠지? 그리고 47조 1항 2호 3호 시기 보정이 요지 변경이 신규사항 추가하면 보정 각하 하는 거고. 하지만 상표는 보정 각하 무조건 하는 거야. 40조 보정도 그렇고 41조 보정도 그렇고. 8번 출원 공고 결정 후 보정에 대해서 보정 각하 결정이 있으면 출원인은 보각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특허법은 보각결정 불복심판 없고 상표법은 보각결정 불복심판 있죠. 특허법은 보존각하에 어떻게 다퉈? 계속 복습하는 거야. 거부심 가서 다투는 거죠. 그렇죠. 거부심 가서 다투는 거야. 상표법도 41조 보정에 대해서 보존각하되면 거부심 가서 다투는 거예요. 40조 보정에 대해서만 보각결정 불복심판이 청구되는 겁니다.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 물론 저랑 특상디 다 끝나고 한 7월 요쯤에 상호 비교할 건데 미리미리 해주자고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 뒤로 미루잖아? 계속 나를 괴롭히고 연말로 갈수록 나중에 해야지 하면 이거 발목 잡는다니까. 미리미리 해줍니다. 생각 안 나면 항상 복습을 해야 돼. 제가 상표 기본 강의인데 왜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를 하는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계속 갈 거야. 11월까지 특허하고 상표하고 디자인하고 계속 갈 거예요. 12월부터 이제 좀 각자 좀 해줘야 되니까 11월까지만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이거 끝나고 기본 강의 끝나고 중급한 다음에 기출을 한 1000문제 볼 거예요. 1000문제라는 게 특상지 다 합쳐서 25년치 하면 1000문제가 되거든. 그거 볼 거고 그리고 그 6월인가 7월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매달 모의고사 문제를 드릴 거예요. 40문제씩. 그거는 이제 기출 아닌 걸로 40문제 해가 구성해서 그럼 6개월 정도 본단 말이야. 7개월 정도? 그럼 280문제 정도 돼요. 그럼 1280문제, 1300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충분해요, 그걸로. 딴 거 안 봐도 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저희 지금 그것도 하잖아. 쪽지 시험도 하지, 데일리 테스트도 하지. 충분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어, 8번까지 했죠? 9번 볼게요. 출원인은 보각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해야 한다죠. 반드시 중지해야 돼. 취지가 그렇잖아. 그렇죠?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 기본서를 보고 요약서를 봐야 효과가 있어요. 문제를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아끼지 말고 미리 풀어보고 내가 공부 방향성 잡고 이거 안 틀려보면 여기 조심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고 기본서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져. 그래서 항상 문제 먼저 풀어보고 문제 풀 거 없는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못 풀어 이러지 말고 풀어보세요. 계속. 핸드폰으로 보니까 어디까지인지 9번 했고요. 10번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출원 공고 결정 전 보정이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0조 보정이네요. 그 상표 등록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출원일 누춤이죠. 40조 보정은 출원일 누춤. 41조 보정은 출원일 누춤이 아니라 보정 전 출원이 등록된 걸로 봐주죠. 41조 보정은. 바로 있나? 11번 설정 등록 후 출원 공고 결정 후 보정이 요지 변경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정 전 출원이 등록된 걸로 봐주죠. 이거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해하면. 12번 지정 상품의 감축은 요지 변경이 아니므로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은 가능하지만 삭제한 상품 다시 추가도 가능하죠. 상품 삭제하는 거 가능하고 보정이 2번 있는 거야. 보정 처음에는 상품 삭제했어. 두 번째 보정에선 삭제한 거 다시 추가했어. 하지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13번 상품 중 포괄 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 포괄 명칭에 속하는 상품에 대한 개별 상품에 대한 명칭을 추가하는 것도 유지 변경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품에 의류가 있었던 거야. 의류에다가 바지 추가하는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14번 요지 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틀렸죠? 항상 동일이야. 소급표가 인정되려면 항상 동일이어야 돼. 15번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요지 변경이 아니다. 맞죠? 감오불삭에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요지 변경이 아니다. 부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요? 식별력뿐만 아니라 외형상 비중도 함께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부기적 부분이 아닌 성질 표시를 삭제하는 건 요지 변경입니다. 직권보정 보겠습니다. 직권보정.
1번 심사관은 출원 공고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 보정할 수 있다. 출원 공고 누가 해요? 자, 볼게요. 구두로 할게요. 출원 공고 결정 누가 해? 심사관. 결정 등본 송달하고 출원 공고 누가 해? 특허청장. 그럼 직권 보정 누가 해요? 심사관. 그럼 직권 보정 언제 해야 될까? 출원 공고할 때가 아니라 출원 공고 결정할 때 하는 거죠. 출원 공고 결정할 때. 틀렸고요. 2번 심사관은 상품 또는 류구분뿐만 아니라 출원서에 적힌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맞죠? 과거에는 지정상품 또는 류구분으로 한정돼서 규정됐는데 이게 넓혀졌어요. 뿐만 아니라 출원서 기재사항 전부 보정할 수 있도록. 출원서 내에 상품 및 류구분이 있는 겁니다. 출원서 내에 지정상품 류구분이 다 있는 거야. 3번 출원인은 직권보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심사관한테 낼 건 아니죠. 심사관이 잘못했으니까 위로 가야지. 특허청장한테 가야죠. 4번 출원인이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직권보정하고 거절이 없으니까 출원공고 결정한 거거든. 출원공고 결정도 없었던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보겠습니다. 제가 손해라는 단어와 손실은 다르다 그랬어. 손해는 위법성이 있을 때 표현을 쓰는 거고 손실은 위법성이 없으나 특수한 권리일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자체 1차 시험에 안 나와. 하지만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답안지의 퀄리티를 좌우해요. 법률 용어 명확하게 합시다. 용어가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다르게 쓰이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구별해줘야 돼.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아직도 어느 경우는 신청, 어느 경우는 청구 이렇게 하거든? 이게 왜 다를까 좀 의문이긴 해. 그런 건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 필요 없는데 손해, 손실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 자, 특허는 보상금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상표는 손실보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 1번 손실보상 청구권은 출원인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 틀렸죠? 채권적 청구권 민법 안 끝나신 분 있어요? 안 끝났어? 시작한다. 오늘 내일 상담 있고 수요일날 좀 얘기 좀 합시다. 수요일날 상담 좀 합시다. 민법 안 끝났다고? 아 작년에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럼 수요일날 상담 취소. 나 깜짝.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좀 적고 있어요. 기억을 못해갖고 이름이랑 뭐 상황들 좀 적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치가 안 돼갖고 별명으로는 매치돼요. 임시완, 피오. 그렇고 어디까지 했나? 물권적 청구권 아니죠. 우리 민법에서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돼요? 안 되죠. 물권 소멸시효 없고 채권만 소멸시효 적용되잖아. 그런데 특허에서 배웠듯이 상표에서 배웠듯이 손보청 또는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의 대상이죠.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죠. 민법은. 그렇죠?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특허랑 상표에서 준용하면서 바꾸죠. 어떻게? 설정 등록일부터 3년. 그러면 상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즉 침해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행위라는 단어 좋지 않다. 무단 사용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중 빠른 날에 죽는 겁니다.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권리 행사했으면 안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을 때만 죽는 거예요. 소멸시효 적용되니까 당연히 채권적 권리라는 겁니다. 2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무단 사용자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해야 되는데 무단 사용자가 악의인 경우에 경고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특허는 그렇지. 특허는 무단 실시자가 출원 공개된 걸 알고 있으면 서면 경고 필수 아니죠. 하지만 상표는 무조건 서면 경고 필수라는 거예요. 왜? 출원 공개 없으니까. 출원 공고 후에는 바로 서면 경고하면 되고 출원 공고 전에는 출원서 4번을 제시해서 서면 경고하면 되죠.
3번 고의 또는 과실로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한 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향후에 손실보상 청구권. 틀렸죠?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4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설정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맞죠? 조심해야 돼. 여기 단어가 손실보상 청구권이 행사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여기 발생이라 그러면 틀려. 손실보상 청구권 언제 발생해? 내가 서면 경고했는데 상대방이 무단 실시해서 나한테 업무상 손실이 발생되면 그때 발생되는 거야. 설정 등록 전에 발생되는 거예요. 단지 그 행사를 설정 등록 후에 할 수 있을 뿐이야. 그렇죠? 발생이 아니라 행사라는 겁니다. 행사. 5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에게 업무상 손실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출원인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해. 틀렸죠? 이게 특허랑 다른 거지. 특허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출원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왜? 특허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을 말하니까 출원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제3자 무단 실시로 인해서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출원인이 사업을 안 해도. 근데 상표는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표지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출원인이 적어도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써야 돼. 그래야 손실이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써야 된다라면 유사는 빠져야 되는 거야. 상대방은 유사 영역에서 무단 사용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손보청 행사할 수 있는데 출원인은 자기 동일 영역에서 써야 돼요. 그래야 손실이 발생했다 봅니다. 이게 상표법 특유 논점이에요. 6번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적이죠. 7번 무단 사용자가 서면 경고를 받고 더 이상 무단 사용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보청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서면 경고했는데 그만할게 라고 하면 더 이상 손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8번 등록 상표에 무효 심기로 확정되는 경우 손보청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자,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저 결정 확정되면 손보청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출원이 등록되었다 해도 무효 심기로 확정되면 손보청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무효 사유가 원시 무효여야 돼. 후발 무효는 손보청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출지문 첫 번째. 왜 이렇게 많지? 8을? 왜 많네. 기출지문 첫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 공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서면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고 출원 공고 있기 전에 발생할 수 없다. 틀렸죠? 출원 공고 전에도 서면 경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 등록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당일 상표 사용에 대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 출원해요. 출원 공고됐어. 등록 결정돼요. 등록료 납부하면 설정 등록되겠지. 설정 등록 전까지 보호해주는 거야. 따라서 등록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까지가 아니라 설정 등록 받은 날까지가 되는 거죠. 설정 등록 받은 날. 틀렸죠? 세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은 여기 나오네. 설정 등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제3자가 출원 상표를 사용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한다. 둘 중 빠른 날에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 등록일부터 3년은 뭐 명확한데 제3자가 출원 상표를 사용한 날부터 10년은 그럼 출원 상표를 사용한 날이 레인지가 있을 거잖아. 출원이 여기 출원이 있고 여기 등록이 있으면 제3자가 여기서 무단 사용을 해. 여기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단 사용한 건, 여기서 무단 사용한 건, 여기서 무단 사용한 건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제일 처음부터 10년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특허 기출문제. 특허 1차 기출문제. 마지막 기출.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격을 가진 정지조건부 준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고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해제조건부죠. 민법에서 정지조건 뭐예요? 해제조건 뭐예요? 다 알아야 돼. 조건과 기한에서 조건 배우잖아.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 조건부 권리야. 해제 조건부 권리. 뭘 해제 조건으로 하나요?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의 결정 확정 무효 신규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잖아. 이게 해제 조건부라는 겁니다. 해제 조건부. 이의 신청 봅니다. 이의 신청 내년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어.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2개월에서. 1번 이해관계에는 출원 공고가 된 상표 등록 출원에 거절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세모로 보는 거야. 세모로. 아셨어요? 상대적으로 봐.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정확하게는 세모예요. 정확하게.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누구든지. 2번 이의 신청은 출원 공고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30일 좋다. 그쵸? 근데 출원 공고 결정이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출원 공고일이야. 심사관이 출원 공고 결정해요. 결정 등본 송달 특허청장이 해. 그리고 출원 공고하는 거야. 이게 뭐 한날 1시에 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경우 못 봤어. 전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출원 공고 결정이 있고 그날 보통 결정 등본 송달하는 것 같아. 제 경험상. 그리고 나서 한 4일 있다, 4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공고되는 것 같아요. 법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튼 순서가 출원 공고 결정, 결정 등본 송달, 출원 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줘야 돼. 이게 잘못 빼면 한 큐에 된다라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제가 다른 거 다 보거든, 강사님들 거. 그렇지가 않아. 다 이렇게 좀 따로 된다라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4, 5일은. 그냥 제 경험칙상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4, 5일도 아닌 것 같아. 한 3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주말 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출원 공고 결정,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출원 공고 이 순서라는 거. 순서만. 자, 3번. 이의 신청 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할 수 없다. 맞죠? 법정 기간 연장 불가. 예외 연장 가능. 특허 기준, 거부 신청구 기간, 상표 기준, 거부 신청구 기간, 보각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하나 더.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 세 가지만 연장 가능한 법정 기간. 나머지 다 불변 기간. 4번. 이의 신청인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디자인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기본서에 살짝 적어놨어. 맞죠? 살짝 적어놔서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디자인은 그렇게 돼. 상표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 5번.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맞죠? 한 번 더 연장되지. 교통이 불편하면 1회 30일 더 주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면 돼요. 6번. 이의 신청은 심사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의체에서 심사 결정, 무조건 3명. 심판은 3명, 5명. 이의 신청은 무조건 3명. 7번.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 출원인이나 이의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이나 이의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절차 보장이 되겠죠. 직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인이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만 이의 신청을 했어도 심사관 합의체는 34조 부등록 사유로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8번. 심사관 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맞죠? 이 출제 포인트가 어딜까?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거 조심해주고. 7번도 출제 포인트 어디예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근데 이해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9번.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 신청인이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유 및 틀렸어. 이유 낮은 거야. 이유 낮은 거. 이유 낮은 거 어느 하나라도 안 내면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틀려봐야 기본서 볼 때 조심하면서 본다니까. 문제를 아끼려 하지 마세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민법 초시생분들은 기본 강의 끝날 때까지 뭐 문제 풀 필요 없어. 근데 기본 강의 끝나잖아? 그럼 계속 문제랑 같이 가주셔야 돼요. 김동준 교수님 기본 강의가 문제집이 뭐 한 8월에 나오시나 9월에 나오시나 좀 그럴 거예요. 우리 진입 빠르니까 작년 거 해서 미리 보면 돼. 작년 거 해서. 아니면 기출문제 모은 문제집도 많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거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속도가 빠른데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속도가 여러분들 속도보다 느리다. 강의 속도가. 그럼 작년 거 찾아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2학년 산재는 오래 게 좀 좋긴 해. 그리고 제가 느리진 않으니까 빠르니까 따라오시면 될 건데 혹시 민법이나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케줄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작년 거 보면 돼. 작년 거 책. 그리고 올해 바뀐 거 좀 체크하면 되죠. 그리고 8번, 9번, 10번. 심사관은 직권으로 거저 결정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기 제가 조문 보면서 조심해달라 그런 게 여기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안 한다는 거야 그냥. 11번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해야지.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은 있어. 출원인은 거불심, 이의 신청인은 이해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요 지문은 결정 그 자체, 이의 결정 그 자체에 불복 안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출원했어, 이의 신청했어. 그럼 두 개 절차가 있는 거야. 출원 절차, 이의 신청 절차. 출원에 따른 어떤 등록 결정, 거저 결정 나올 거고 이의 신청에는 어떤 결정이 나와? 이의 결정이라는 게 나와. 이의 결정. 거기에 대해서 불복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쪽지 시험 마무리하고요. 기본 강의 진도 나가겠습니다.